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됩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23년 만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최초의 살인사건. 한반도를 전쟁 직전까지 치닫게 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JSA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구역으로 현재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와 북한 황해북도 개성특별시 판문점리 사이의 동서 800m, 남북 600m에 걸쳐 설정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구역을 뜻하는 말이죠. 1975년까지 판문점은 엄격한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0개월 전 1975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소속 미소령 핸더슨이 북한 군인들에게 심하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이 형 왜 그래, 그만해. 당시까지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고 왕래가 가능했던 JSA. 하지만 북한 측 기자 배성동의 시비에서 비롯된 미군과의 다툼에 주변 북한군들이 합세하며 일어난 구타 사건 이후 JSA 내의 분위기는 삭막해지고 잦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당시 가장 외로운 초소라 불리우던 한국군 3초소는 북한군의 3개 초소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북한군이 공동경비구역을 출입하는 다리인 돌아오지 않는 다리 바로 옆이었죠. 따라서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한 5초소에서 3초소 경비병을 관찰하고 안전을 체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5초소 경비병은 비무장지대의 동향을 살피고 언제 발생할지 모를 JSA 안의 분쟁에 대비하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5초소의 시야를 방해하던 미루나무였죠. 3초소 부근에 있던 미루나무는 여름이면 12m에 이르는 무성한 가지가 자라며 시야를 가리고 3초소가 완전히 가려집니다. 미루나무 가지치기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8월 3일 주한유엔군 경비대 작업반이 매년 해오던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계획합니다. 사건 발생 12일 전 76년 8월 6일 가지치기를 시도하던 유엔군은 북한군에 의해 저지당하고 맙니다. 동무들 나무 베지 마라. 우리 조상님들이 심은 건데 당신네들 마음대로 자릅니까? 북한 측도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해오던 작업입니다. 사건 발생 당일 76년 8월 18일 손꼽아 기다리던 고국으로의 복귀를 이틀 앞둔 미군 보니파스 데이와 한국으로 발령받아 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참 베럿 중이 이 둘을 포함한 11명의 미군 및 한국군들과 5명의 노무자들은 가지치기 작업에 투입되고 오전 10시 47분 노무자들이 막 가지를 치기 시작하던 그 순간 이를 지켜보던 67명의 북한군 장교와 사병들이 다가옵니다. 나무 자르지 말라는데 왜 합니까? 동무들 나무 계속 잘라대면 큰일 날 줄 알라. 가지치면 깔끔하고 보기도 좋은데 왜 그럽니까?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북한군 중위 박철. 그는 작업 중지를 요구하며 작정한 듯 계속해서 위협을 가했고 11시가 되면 현장에 모인 북한군은 30명으로 늘어나지만 책임자 보니파스 대위는 무시한 채 계속 작업을 지시했죠.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갓나 새끼들 죽여! 북한군 박철의 명령에 북한군들은 유엔사 경비병들에게 기습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죠. 노무자들은 깜짝 놀라 황급히 도망가고 북한군은 몽둥이질 주먹질에 노무자들이 버리고 간 도끼까지 가져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3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무차별 공격으로 주 타겟이었던 보니파스 데이와 베럿 중위는 도끼에 찍혀 살해되고 다른 유엔군들은 부상을 입었으며 급기야 3초소와 유엔군 트럭 3대까지 파괴되던 그 순간 재빨리 몸을 숨겼던 한국군이 권총을 겨누자 북한군들은 그제서야 멈추고 도망가고 말죠. 하지만 북한 측 초소에도 이미 기관총을 겨눈 북한군들이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총기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었기에 총성이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경비병들이 소지하는 총기의 사용은 누가 먼저 사용하느냐에 따라 도발의 주체가 결정되고 그것은 곧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미국, 중국, 소련까지 끌어들이며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이죠. 미군 갓나 새끼들 본때를 보여주라 했지 죽이면 어떡하냔 말이네. 골치 아프게 생겼구만 그래. 미국을 상대로 한 강한 대응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내고 내부에 선전하여 결속을 다지며 자신의 후계자 구도를 공고히 하고 싶었던 김정일.
그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 생각보다 커지자 그는 당황했죠. 대폭군 3를 발동한다. 유엔군 사령관 스티렐은 대통령 박정희와 함께 긴급 회의에 들어가고 전투 대비 태세를 의미하는 데프콘 3를 발동시키기로 합니다. 한편 협정 공간인 JSA 내에서 장교 2명을 어이없는 이유로 참혹하게 잃은 미국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도 당시 대통령 경선을 준비하고 있던 제네럴 포드 대통령은 즉각 북한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곧 워싱턴 특별대책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죠. 이참에 미루나무 전체를 제거합시다. 그리고 공동경비구역 내에 북한군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차단기도 제거합시다. 그들이 추가 도발을 하면 그때 즉시 대응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시다.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전면전에 명분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회의를 마친 미국 측은 즉시 중국을 통해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협약을 어기고 발생한 판문점 내의 미군 살인 사건에 대해 북한은 향후 일어나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작전명 폴 버니언. 사건 3일 후인 76년 8월 21일 오전 7시 폴 버니언 작전이 개시됩니다. 미 국방부는 오키나와 주둔 전폭기 대대와 해병대를 한국에 급파하고 한국 모함들을 한국 해역으로 이동시키죠. 적군이 쏘더라도 우리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절대 쏘지 않는다. 북한 측에는 작전이 시작된 후 통보하고 신속히 나무를 제거한다. 64명 한국 특전사 경호 아래 미국 공병대가 작업을 실시한다.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북한 주요 시설을 즉시 포격, 파괴한다. 이른바 미루나무 제거 작전. 하지만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개성을 탈환하는 국지전까지 포함한 것이었죠. 북한 역시 19일 오전 5시를 기해 북한의 모든 정규군과 예비군 병력에 대해 전투태세에 돌입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등 선전 공세를 이어갑니다. 야, 이러다 또 전쟁 나겠다. 근위대 예비군 모두 소집하라우. 하지만 대내적 대응과 다르게 국제적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북한. 폴 버니언 작전이 시작되고 150명에 달하는 무장병력을 출동시키지만 결국 도발하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작전에 따라 한미연합군은 문제가 되었던 미루나무와 불법 차단기를 제거했으며 나아가 한국 특전사들은 북한 측 초소 3개를 초토화시키기까지 합니다. 긴박했던 순간 45분 만에 작업은 종료되고 예상치 못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대응과 언론을 통해 군사협정을 어기고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책임이 분명해지며 중국 소련까지 비난하기 시작하자 작전 1시간 만에 결국 김일성은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유엔 사령관의 사과의 뜻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죠. 사건 이후 JSA는 이전과 같은 자유롭지만 애매했던 경계 대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확실한 경계가 생겼고 이전의 초소들은 모두 폐쇄되며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